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울고 싶은 기분으로 그 시절을 통과했다는 것. 그렇게 좌절을 좌절로 얘기할 수 있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장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편이 되게 쓰기 힘든 장르라 가지고 마감을 할 때는 늘 힘들어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작가한테 되게 뭔가 환희가 느껴지는 장르거든요. 일단 완성을 하면 성취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독자분들한테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감개무량해요. 네. 우리는 페페로니에서 왔어라는 단편집은 7개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발표한 작품들이 모였고요. 대체로는 소설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나 사람들과 다시 한번 대면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여행 같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읽는 독자분들이 제가 작가로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기억에서부터 왔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팬데믹 때문에 외출은 상당히 줄이고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낼까 고민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글을 집에서 써야 되는 거. 저는 늘 카페에 나가서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페가 열지 않았을 때는 초안한 작품을 써야 했는데 집에서 정말 한 편을 다 완성하는 기적을 경험했죠. 소음도 그렇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처럼 있는 것보다 뭐 익명 속이라도 그게 더 좋아서. 네. 약간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신 분이 아신 것 같은데 제가 식물을 좀 많이 기르거든요. 그 시간은 가장 그냥 편안한 시간이에요. 네. 저는 피자랑 소스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어떤 내공의 그 독자분이시길래 피자랑 소주를 드시는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피자랑 맥주는 먹어봤어요. 네. 네, 요즘엔 스텔라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페퍼로니를 선택할게요. 페퍼로니 피자. 제목에 나왔으니까. 네, 하와이안 피자도 맛있는데 뭔가 강한 그 본토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페퍼로니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짜고 이렇게 뭔가 그런 강하잖아요, 자극이. 네. 그 작가의 말에 이제 제가 썼는데 페퍼로니 피자를 파는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제목을 떠올렸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은 망원에 있는 곳이고요. 그 사물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오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식당이에요.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좀 답이 달라지는데 오늘 느낌은 약간 제가 조중균이랑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지식한데 지금 방금 무슨 인터뷰를 마쳐서 그런지 그 인터뷰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말 되게 고지식하게 글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중균이랑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작품이 크리스마스 애는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애는이 제가 가장 웃긴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두 번째에 넣었거든요. 독자분들이 이 웃긴 작품을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기가 받은 상처와 원한을 절대 잊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상처를 그렇게 잘 잊는 법을 알지는 못하는데 그 점에서 지민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감 같은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의미도 당연히 보지만 어감 같은 것들이 내가 떠올리고 있는 주인공들의 뭐 모습이나 감정 톤이나 하는 것이랑 맞나? 이런 느낌. 예를 들어 경혜 같은 경우에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감 같은 게 좀 맞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볼 수 있으면 가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되도록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죠. 네. 이게 약간 좀 혼동이 있는데 나 혼자 소설이랍시고 쓴 거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습작을 썼던 거는 20살 때였어요.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게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이사 때 버렸어요. 발견될까 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세계가 좀 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목이나 전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요. 근데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에피소드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 개가 다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작업을 시작하고 쓰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얘기가 변하잖아요, 인물들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변화를 쫓아서 막 가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바꾸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루틴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동안을 꼭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줄을 쓰든 간에 작업을 하러 카페에 나가서 앉아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얼마를 썼나 보다. 내가 그 루틴을 지켰냐가 저한테는 중요하고 안 써질 때는 시를 많이 읽어요. 옮겨 적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좀 더 뭐랄까 글쓰기 좋은 말랑말랑한 마음 상태가 돼서 좀 그 어떤 벽을 좀 넘는 기분이 들고 그래요. 음, 화분에 물을 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절대 끼니를 거르지 않아요. 제 인생에 끼니를 거른 날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저는 하루에 3끼를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그게 되게 체력적으로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한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제가 이제 좀 작업을 해보니까 장편이 더 재밌다, 단편보다. 단편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둘을 지금 비교하면 첫 장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단편집이 그래도 굉장히 좀 순하게 나온 작품들이 순하게 나온 편이고 경애의 마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장편을 쓴다는 게 되게 작가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마음에 있는 어떤 물결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할이 그냥 저라는 작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거를 읽은 분들이 자기 마음의 어느 무늬들을 좀 찾아갈 수 있었다면,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독자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이 되게 다채롭게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보였네. 김금희 소설이 나한테는 그런 의미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작가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 순간이 있었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로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크게 인생이 변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제가 여행다운 여행을 거의 가지 않았거든요. 몇 년,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여행을 마음 편안하게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독자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성장을 하려고 한다기보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날 성장시켰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좀 유심히 챙겨봐요. 그래서 화가 나면 왜 화가 났지? 왜 불안하지? 이런 것들을 좀 붙들고 생각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는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작품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척들, 마음의 기척들 같은 거를 계속 생각해 왔던 거, 챙겨 왔던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뭔가 작가로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페퍼로니의 하늘은 어떤 형태든지 넣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그러니까 당신한테 중요한 시절이나 중요한 감정은 뭐였어요? 뭐 중요한 순간은 뭐였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각자의 하늘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약간 저녁 하늘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름에 그런 하늘처럼 쾌청하게 맑은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저무는 것들이 같이 있는, 노을이 있는, 그리고 구름이 있는,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상태의 하늘이기 때문에 각자가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여기에 실린 소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뭐 20살 시절들 많이 다뤘는데 아주 화창하고 아름다웠어라고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얼룩들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여기 표지에서는 그래도 그 시간이 가졌던 어떤 화남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뭔가 그냥 제가 위로받는 제가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말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와 하고 말해주는 것 같은 표지라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대체로 제가 차기작을 계획하고 있는 편인데 요즘에는 그 생각을 조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장편 작업을 또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는 장편은 좀 더 볼륨감 있고 밀도감 있는 작품을 쓰려고 이제 좀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찾아봐야 되는 단계예요. 네. 원래 책을 내면 독자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게 2년 정도 되니까 진심으로 독자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려 2년을 이런 시간들을 일상을 지켜오면서 흘려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 대단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비록 대면할 수 없고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모쪼록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이 기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떤 시간들로 남을 수 있게 자기만의 시간을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팬데믹 끝나고 만나요.